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 학교폭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경찰청에 저희 그 경기도 안양이 속해 있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스쿨폴리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역시 학교폭력과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학교폭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은 정의 자체는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나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공갈이나 강요, 또 강제적인 심부름, 또 성폭력이나 따돌림, 특히 사이버 따돌림이나 정보통신망에 통한 음란, 폭력 등에 대한 모든 재산상, 정신상, 신체상의 피해를 통칭하여서 저희는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우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죠. 최근에 학교폭력은 더 은밀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실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또래 문화, 또 그들만의 그룹의 문화, 이런 것들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그 그룹이나 무리 중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또 존재를 차지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아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통계적으로도 매일 한 명씩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위중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를 학습하고 공부하고 나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고 친구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물론 힘든 아이들의 호소이긴 하지만 학교를 지옥처럼 느끼고 아침에 집을 나서서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정말 너무나 무겁고 돌아서고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곳은 저희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고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요구나 어려움을 다 헤아려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것들 때문입니다. 특정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어떤 시기에 학교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학교폭력에 관여된 아이들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보면, 그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35% 이상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잘 아시죠? 나의 삶에 내 생명을 위협받는 것 같은 사건 이후에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과각성,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 그리고 그 유사하지 않은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리익스피리언스, 재경험.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재경험하게 되고 그때 상처가 되살아나고 그때 감정이나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 재경험, 그리고 과각성돼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신체적인 증상들, 두통이나 복통이나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것들, 그리고 역시 회피하게 되고 철회하게 되고 혼자 들어앉게 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학교폭력의
관여된 아이들에서 굉장히 증가한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증가한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책하게 되고 학교 폭력의 따돌림의 그런 희생자가 된 이후에 자기 스스로 된 이미지도 굉장히 낮아져서 자기의 보디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연결되는 식이장애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식이장애로 인한 그 치료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결과가 정말 많지만 역시 자살의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적인 문제들이 인터널라이제이션 돼서 나타나고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역시 품행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질 의존, 담배나 알코올과 같은 것을 손에 대기도 하고 또 과잉행동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향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폭력에 우리 아이가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경향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차원에서도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선생님이나 또 외부 인력이나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하시지만 이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소아 청소년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또 질환의 문제 흔히 같이 연관되는 ADHD의 문제나 품행장애의 문제가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느냐 또는 그런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또 처벌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아이에게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부모님들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에게 최근 들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감추려고 해도 좀처럼 감추지 못하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밝고 또 즐거움이 많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의 반응성이 좋았는데 그것들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잠이 많아지고 기뻐하던 것들로부터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중에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또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나 또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부모님께서 긴밀하게 아이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실망하시거나 슬퍼하실까 봐 등등의 여러 이유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우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서로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관계가 되셔야 되고 아이가 자기의 어려움을 기꺼이 끄집어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부모님께서 존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새 학교에서는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스쿨폴리스도 있고 유선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마치 저희가 대비하는 것처럼 다가오진 않았지만 겪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두시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희망가득 소아정신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꼭 떠올려 주시고 주변에 소아정신과를 찾아주시기를 또 권유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상담 받으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돌림 같은 경우도 은근히 따돌리게 되고 은근히 비난해서 아이를 고립시키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잃게 만드는 그런 아이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아이의 그런 정신 건강이 학교 내에서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대비 또 부모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학교 폭력의 대처법이나 또 이후에 어떤 대응이 효과적으로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에서 계속해서 다뤄 나가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정신과 의사가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항상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